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하루에 하나씩, 아니죠, 두 개씩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 의원님께서는 이거 덮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오늘 터진 게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중에서 가장 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 대표의 배우자가 구의회의 부의장의 법칼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 대표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선 무마하려고 시도하는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 어젯밤에 계산을 전부 다 뽑았어요. 그래서 7월 12일부터 사모님이 쓴 게 8월 26일까지더라고요. 8월은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이 쓴 게 270 정도 됩니다. 또 7월 10일 날 받아서 제가 이제 바로 드렸거든요. 옆에 누구 있어? 조진 부의장 카드가 있잖아. 우리 안 사람들이 이게 누구 고문들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 봐. 누가 조진이한테 야 너 저 왜 밥 안 사냐 하시는 그러니까 나 카드 없어. 사모가 갖고 써 이랬나 봐. 근데 그게 녹음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사모님이 직접 안 썼으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일부 이렇게 쓴 게 있어, 카드를. 자, 최 의원님. 이 녹취 보도 제 방송 전에 직접 나왔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아주 빠르게 즉각 반박했는데요. 이 보도 선택적 녹취 공개다라면서 수사에서도 실제 법카 사용자는 그 구의원으로 확인됐고 본인도 인정했다 라고 합니다만, 앞서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육성으로 실제 사용을 아내가 했다 라고 지금 보좌관과 상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게 2022년 8월 28일 통화 내용이거든요. 저때 이제 김병기 의원이, 그때는 원내대표 되기 전이니까, 예. 자기 그 변호사인 보좌관한테 이제 자기 부인이 그 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쓴 것이 과연 위법한 것인가 여부를 계속 물어요. 상담한 거죠, 법적인. 이제 그거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위법하다. 그러면 처벌은 누구 받느냐? 그러니까 처벌은 두 사람 다 받는다. 뭐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묻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인데, 예. 그때 거기에 무슨 외부작용이나 무슨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확인을 했잖아요. 자기 부인이 법인카드를 썼다는 사실을. 그거는 여기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관계로서 지금 우리가 그 확정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고. 예. 자, 그런데 지금 해명에 선택적 녹취 공개라고 하는데, 저 녹취에는요, 설령 다른 거 빼고 저 부분만 공개를 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자기 부인이 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썼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가 문제죠? 그 제가 보건대는,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 것도요, 그 부의장이 법인카드를 횡령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수사를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 법인카드를 김병기 의원 부인이 썼다는 부분에 관해서 수사한 건 아니에요. 수사의 초점이 달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측이 뭐 뉴스타파 보도가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상황 호도라고 보고요. 여하튼 본인이 인정했듯이 분명한 것은 자기 부인이 그 법인카드를 썼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수사를 받은 거는 아니라는 사실. 예. 이거는 뭐 지금 두 개의 녹음 파일이 나와 있잖아요. 두 개의 녹음 파일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저런 식으로 해명한다고 이 문제가 덮일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택적 녹취를 보도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뭐 주어가 문장에서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을 때 짜깁게 했다 이런 취지일 텐데, 김병기 원내대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일부 이렇게 쓴 게 있어 카드를. 여기서 모든 문장이 구성을 완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문제는요.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의 다음 대처입니다. 인지를 했다면, 내 아내가 이렇게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라면 아내를 나무라거나 아니면 돈을 갚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되려 해당 식당의 CCTV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조진이 좀 오라고 그랬거든. 조진이한테 우리가 식사하고 있으니까 카드를 내줬다. 카드로 식사를 이거 이거 써줬다. 그럼 걸리는 거야? 이제 심각하긴 하죠. 구이자 업체비를 엉뚱한 데 썼으면은 그게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조진이가 내가 그거 일부 사모님 밥 사드렸다. 사모님 거 받아가지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지금 지날 CCTV 딱 이제 계산하고 이제 덤벼들 텐데 그런 데는 이렇게 뭐 직접 가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뭐 물어보면은 그거 일체 제공하지 말아라. 원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해둘 필요가 있을까? CCTV를 누구한테 보여준다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한번 가볼까요? 메시 몇 분 뭐 이런 거 있잖아. 김병기 의원실인데요. 혹시라도 뭐 CCTV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8월 달 것뿐만 아니라 7월 달 뭐 그 이전 거 다 줘, 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있어야잖아요. 자, CCTV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식당 주인들이 가서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지금 김 대표가 지시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김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차례 뭐 무혐의 났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재수사돼야 되지 싶습니다만 썰전 변호사님. 네. 내 아내가 구의회 부의장의 법카를 쓴 걸 알았는데 그 다음 대처가 CCTV 보여주지 말라는 거였어요. 상당히 좀 부적절할 수 있는 저는 지시 사항이었다고 좀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증거인멸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지시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오늘 계속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관계가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도 어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녹취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어떤 배우자의 어떤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적절함을 어떻게든 밝혀지는 것이 조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CCTV 삭제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직 보좌진들은 김병기 대표의 아내분이 법카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건 팩트죠. 우리가 불리한 진술을 할 게 우려돼서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현상 부위원님. 야권에서는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이요.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 무혐의 났다고 하니까 이거 이제 경찰 맡기면 안 된다. 특검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과거 여당 시절에는 그렇게 특검을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건들에게까지도 특검을 반대해 왔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증거와 지금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한다면 추가 수사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경찰 수사로 또 가야 된다. 그렇죠. 일단 국수본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경찰 수사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특검은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정농단이라든가 권력형 비리 사건 그러한 경우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2022년 경우에는 여당이 아니었어요. 여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야당의 시절이었습니다. 권력형 비리라는 것을 저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특검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아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보좌진과 구의회 의원들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겁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기에 보좌진도 있고 서울 동작 구의회 의원들도 있답니다. 소위 이제 920호 소통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방 내용입니다. 뭔가 이렇게 뭐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구의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사모님, 네, 사모님, 네, 확인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김병기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 그렸답니다. 대응을 지시하는 거였고. 또 이렇게 뭐 지역구에 대방동의 파크 골프장 조성 계획 이 올리면서 이거 체크해 보세요. 지시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이번엔 또 지역구에 노래 교실을 김병기 대표가 방문한 일정을 조율하는 거를 지시합니다. 잠시 들러서 인사드리시길 바란다. 곧 3개월이 돼서 다른 노래 교실 이동할 거니까요. 네, 사모님, 네, 사모님. 그리고 이 방에 이 김병기 대표도 들어있네요. 박 의원님, 김병기 대표가 사모님 막 지시를 해요. 보좌진과 구의원들에게. 그러니까 그대로 잡으세요. 아내분이 보좌진과 구의원들을 일을 지시하는 동안 김병기 대표는 그대로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의원과 보좌진, 구의원들 간에 저런 소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인이 왜 들어옵니까? 920호 소통방이에요. 네, 부인이 어떤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들어가 있는 것도 부적절한데 사실상의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시판에 김병기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올려서 대응하라라는 사실상의 지시를 한 거고, 뭐 이런 일정에 들러라. 그리고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알아봐라.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거는 김건희 씨가 국무위원들이나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이런저런 그 업무 지시를 하고 국정에 개입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 수사에도 그런 것들이 일부 밝혀졌고 그걸 연상케 합니다. 이게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 후보자, 국회의원의 가족들도 함께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경우에도 저렇게 나서서 구의원이나 보좌진들을 지휘하고 지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직접 일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하물며 선거가 아니잖아요. 선거가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 도대체 예. 무슨 자격으로 저런 업무 지시를 하냐는 거죠. 무슨 자격으로? 근데 저런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보좌진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이런 폭로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거는 해명이 아니고 변명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빨리 거취를 정해서 당과 지금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지 이걸 가지고 내일 뭐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 해명은커녕 변명조차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사퇴하는 게 이 사태에서 당이나 어쨌든 정부에 폐를 덜 끼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통방. 920호 소통방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 해명은 이렇습니다. 그건 지시한 게 아니고 내 아내가 보좌진과 우리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애초에 지역 현안 다루는 소통방이다. 소통하는 것이다. 지시가 아니고. 지역 사무국장, 구의원, 대표와 부인을 중심으로 국회 보좌진 3명이 참여한 형태다. 아니 의아스럽네요. 그렇죠.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의원의 부인이 어떤 자격으로 중심이 돼서 이런 현안을 논의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